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되니까 계약서를 지금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이번 주까지는 가능하죠.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 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공지역이 다 이렇게 묶여버렸다는 경우가 유례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확실히 클 거예요. 어제 정부의 15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어제 하루 종일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전세 끼고 집 사려는 사람들이 쇄도했고요. 그리고 16일에 이게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대출 받아갖고 빨리 집 사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자, 일부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죠.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또는 매매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또 경기도 남부 12곳까지 포함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부동산 사고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한 거죠. 자, 동시에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집 사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크게 엇갈렸죠.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 이 대책을 본 젊은이들은요, 야, 이러다가 나는 집 절대 못 사겠다. 네. 400 몇십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17년 동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인데, 네. 그거보다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물론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걱정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주택 가격에 따른 이제 대출 규제가 더해졌고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다. 가장 걱정은 이제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규제판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죠. 서울 지역 중저가 아파트들만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인 거죠. 돈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엔. 네. 그러니까 낮은 중저가 아파트라도 일단은 대출은 기존보다 더 한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라도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상한이 종전과 같이 6억 원이다. 그리고 여러 정책 대출들로 서민 대출 지원이 이뤄지니까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죠. 주택이라는 게 하나의 거래가 단일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래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집을 파는 사람이 있죠. 사는 사람이 있죠. 집을 사는 사람은 기존의 집을 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파는 거래는 또 다른 거래가 이어지죠. 맞아요. 서로 다 이게 연계가 되는 다 연결이 거거든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저가 아파트 시장만 문제 없다고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 없는 게 거래가 연결되고 수평 이동도 있고 수직 이동도 있고 교차 이동도 있고 다양한 거래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11호 규제는 거래 급감,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저는 어느 정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 이 정부가 정작 서울시는 패싱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죠.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요. 주택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계획까지 발표했었죠.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 때문에 이 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뭐 그냥 아무 소용 없어지고 네. 오히려 지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 손발 안 맞는다는 게 이번에 사실 또 드러났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재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대출이나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고가 주택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서울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보다는 현실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규제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해 버렸으니 재정비 사업에 각종 걸림돌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 자금 조달 규제, 조합원 지양도 혹은 뭐 분양에 대한 각종 제한들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 절차 지연 이런 것들도 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도 또 한 번 충돌 지점이 보인 게 분명히 서울시는 추가 지정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역으로 확대가 됐죠. 설명이 또 달라요.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교감을 했다, 공감을 했다. 그래서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도 공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서울시의 전혀 그런 적 설명은 없다. 네, 좀 다르죠. 이틀 전에 네. 공문으로 지정된다라는 걸 받았고 일방적으로. 네, 그런 의견 교환에 있어서 우려점을 전달했다라고 서울시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갈등 상태가 계속되면 전 앞으로 주택 공급 네. 앞으로 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추진할 텐데 서로 지금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아마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